네, 여러분,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OBN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104.9MHz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비스의 자은. 혜준, 승아, 효민입니다. 다들 2부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는 기사의 내용, 기사 선정 이유, 기사를 읽고 느낀 점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우와, 정말 기대되는데요. 빨리 듣고 싶어요. 그럼 혜준 씨부터 소개해 볼까요? 네, 저는 첫 번째 기사로 유일아 기자님의 통합 돌봄 원년에도 여전한 복지 사각지대, 복지 분야 읍면 집권 강화해야를 선정하였습니다. 기사에서는 A씨 가족도 면사무소에서 A씨의 수급자 연결을 문의했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라는 답변에 결국 서비스와 연계되지 못하였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원면 주민인 A씨가 사망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혜준 씨,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도 함께 말해주세요. 네, 제가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 우리의 삶과 밀접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문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문제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해하기 쉬운 기사 내용입니다. A씨가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한 과정과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장의 목소리가 써 있습니다. 유가족이 면사무소에서 도움을 요청했던 상황과 복지제도의 문제점이 실제 사례를 통해 드러나 있어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를 읽고 복지정책과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들고 방문해 의향을 물은 뒤 수급자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혜준 씨와 같은 기사를 선정했는데요. 제가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 기사 속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사각지대를 보지 못했다는 점을 일러스트로 그려주어 이를 도왔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지 못한 실제 A씨의 사례를 들어 사각지대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 제목을 보면 무슨 내용의 기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사를 읽고 복지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신청하지 못하면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이야기한 면사무소의 대처법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기 상황이 감지되었음에도 행정기관이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에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승아 씨가 기사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소개할 기사는 김현영 기자님의 하교 후 아이 맡길 곳 없는 면 지역, 면 거점 아이 돌봄 시설 필요라는 기사입니다. 여러분은 학교가 끝난 뒤 갈 곳이 없어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기사는 농촌이나 시골 지역인 면 지역에서 아이들을 위한 돌봄 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다루고 있는 기사입니다. 맞벌이와 생업일 때문에 부모님이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의 아이들은 방과 후마다 읍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빈 건물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돌봄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승아 씨,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이 기사가 단순히 문제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 방안까지 함께 제시하였고, 제목만 봐도 딱 무슨 내용의 기사가 나올지 예측할 수 있기에 좋은 기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더해서 아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과 바쁘신 부모님의 어려움과 힘듦을 알리는 기사가 되었다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효민 씨가 기사를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유일아 기자님의 3개월 만에 퇴사한 센터장 후임의 근무지 이탈, 징계 이력 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새 센터장이 취임 3개월 만에 퇴사했는데 이후 과거 근무질 이탈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이력은 채용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와 관리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되자 옥천군은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앞에 나와 있어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해결 방법이나 방향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채용 과정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들 선정한 두 번째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유일아 기자님의 공보에 12명에서 8명 급감, 청산, 이원, 청성, 안내, 보건지소 진료 중단, 재개 불투명을 선정했습니다. 옥천 성모병원 응급실에 공중보건의가 투입되며 급한 불이 꺼진 줄 알았지만 12명에서 8명으로 급감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보건지소가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 문을 닫거나 진료를 중단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확대하겠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기사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사는 옥천에서 일어난 일이라 우리의 삶과 밀접합니다. 두 번째, 딱히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단어나 문장들이 없어서 기사를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 문을 닫거나 진료를 중단하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기사에 나와 있었는데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확대하겠다는 것을 밝혔기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와 접근성이 낮은 읍면 지역이나 도시 취약 지역에 설치된 하위 보건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김기현 기자님의 생활권도 인구 대비 의석수도 반영 안 된 선거구 획정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투표를 위해 선거구 전면 개편으로 도의원 1선거구와 2선거구는 유지됐지만 군의원 선거구는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문제는 선거구가 법 정리를 기준으로 다시 나뉘면서 발생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동마다 선거구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선거구 자체가 생활권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한 인구수에 기반해 선거구를 나뉘었음에도 의석수는 오히려 불균형하게 배분됐습니다.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도 말해주세요. 네, 제가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 기사 옆에 선거구별 행정이 현황표를 만들어 주어 기사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올해부터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선정한 기사의 내용이 저에게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세 번째, 기사를 문단별로 소제목으로 나누어 여러 문제점을 각각 집어 설명해주고 인터뷰를 통해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어 읽기 수월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선거가 코앞이라 신문에 선거 관련 기사들로 가득했는데요. 올해 선거가 처음이다 보니 이렇게 선거구가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거구를 단순히 인구수나 행정구역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의 생활권과 지역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선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주민들이 이해하고 쉽고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는 선거구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은 효민 씨가 기사 소개해 주세요. 저는 유지인 기자님의 옥천 첫 중대재해처벌법 실형 선고 철구 추락 사망사고 사업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정하였습니다. 옥천에서 발생한 철곡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철골 작업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70대 작업자가 사망했고 법원은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전계획 미수립, 위험 방지 조치, 작업 방식의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반성과 합의 등을 고려해 형은 일부 감경되었습니다. 효민 씨,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요? 제가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 우리 삶과 밀접한 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문란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핵심 내용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 부족이 처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산업 현장에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서 선택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관리 책임도 매우 크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기사는 김현영 기자의 옥천군 기존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 위해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정원 증원 제안입니다. 보통 어린이집이 많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 기사에서는 저출산으로 많았던 아이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집은 많아지면서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은 새로운 어린이집의 허가와 정원이 증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승아 씨, 기사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기사에서도 방금 소개했던 기사와 같이 제목에서부터 짐작이 가능한 내용이 예상되는 기사여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린이집 수를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 지역의 아동 수를 생각해서 균형 있게 하는 운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읽기 쉬운 주제를 다루어서 그런지 저도 원활하게 잘 읽혔던 기사였던 것 같아요. 드디어 각자 마지막 기사 소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소개를 하자면 저는 김현영 기자님의 웃음, 노래, 가득했던 하루, 어버이라 행복해요를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옥천 국립치매전담요양원 주 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과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어버이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물놀이 공연, 색소폰 연주, 보호자 편지 낭독,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이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기사를 선정한 이유 말해주세요. 제가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 행사 내용이 쉽고 명확하게 전달되어 기사를 이해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르신들의 행복한 모습을 통해 어버이날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선정했습니다. 세 번째, 가족의 소중함과 어르신을 존중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관련 있기에 선정했습니다. 치매 전담 요양원에서도 어버이날을 기념해 사물놀이, 색소폰 연주, 편지 낭독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전경선 기자님의 내년에는 꼭 1등 도전 속 다시 만개한 청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사회자의 외침이 울리자 객석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7일 옥천군 노인복지관 광자 특설 무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나이가 들어서도 삶의 청춘을 이어가고픈 선배 시민들의 축제 제2회 청춘 만개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60세 이상 복지관 이용자 600여 명이 참여해 도전 골든벨을 비롯해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 나눔 밥상, 체험 부스 등을 함께 즐기며 저마다 가장 활짝 핀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은 씨,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 기사의 부제를 통해 기사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를 적어주어 직접 가보지 못했어도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행사 축제에 사진을 넣어 기사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골든벨, 체험 부스 같은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활기찬 문화 활동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행복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효민 씨가 기사 선정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선정한 기사는 황민호 기자님의 안내면 주민자치회 교육문화분과 찾아가는 미용실 인기입니다. 안내면 주민자치회 교육문화분과가 미용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미용실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오덕일이 마을회관에서 약 10명의 어르신들에게 염색과 커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마을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기사 선정 이유도 알려주세요. 네, 제가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사입니다. 두 번째,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활동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이 함께 있어 기사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작은 봉사활동도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봉사하는 주민자치회의 노력이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사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기사는 김기현 기자님의 19만 평 규모 산업단지 청년주택 100호 황규철대 읍 신도시 개발 농업 첨단화 전상인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황기철 후보와 전상인 후보가 제시한 서로 다른 발전 방향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황기철 후보는 교육복지 사업 확대와 생애교육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지역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전상인 후보는 읍을 신도시 개발하는 것과 농업 첨단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펼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두 후보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시각으로 단순히 공약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안하여 저희 같은 청소년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준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드는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옥천의 미래에 대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고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 농업 발전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다루고 있어 의미 있게 느껴지는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좋은 기사들을 선정해 준 것 같네요. 이로써 유일아 기자님 9표, 김연영 기자님 8표, 김기현 기자님 5표, 양유경 기자님 1표, 정경선 기자님, 황민호 기자님, 유지인 기자님 3표로 어비스가 선정한 올해의 첫 번째 2주의 기자는 유일아 기자님께서 수상하시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들 어비스의 첫 번째 라디오 잘 들으셨나요? 처음이라 긴장되었지만 무사히 마친 것 같아 다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사들은 아이 돌봄 문제부터 어린이집 운영, 그리고 옥천의 미래를 결정한 지방선거 이야기까지 옥천과 옥천 주민들의 삶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었네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지역 뉴스이지만 관심을 가져보면 우리의 생활과 연결된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역 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봐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빅의 요즘 바쁜가 봐 들려드리며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이렇지 이 모든 걸 넌 예측한 거니 이게 밀당 뭐 그런 거니 매일 내 마음을 떠보던 너의 문자를 이제 내가 기다린다 자꾸 네가 생각나 한때는 부담스럽던 네가 또 매일매일 눈에 보이던 네가 내가 걸린 건가 아님 낚인 건가 너의 장난에 한 번만 더 물어봐 솔직히 누가 제일 좋냐고 또 매일매일 누가 보고 싶냐고 네 이름을 말할 수 있는데 요즘 넌 바쁜가 봐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예뻐 보일까 동생으로만 보였었는데